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기름들 다 똑같아 보이시죠? 올리브유는 좋다더라, 버터는 나쁘다더라 하는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선택하는 기름 하나가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남은 인생의 수명까지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기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요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내일부터라도 기름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말입니다. 승부의 결과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대까지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70이 넘어서부터는 먹는 게 바로바로 몸에 나타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좋은 지방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멀리해야 할 나쁜 지방이 무엇인지에 대해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설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로만 준비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가 옆에서 건강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약보다 중요한 게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기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기름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고, 나쁜 기름은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기름이 좋고 어떤 기름이 나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들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손발이 자꾸 저린다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가끔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릴 때 말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증상들 뒤에 혈관 속에 쌓인 잘못된 기름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안 배수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 음식 찌꺼기나 기름기가 조금씩 흘러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물도 잘 빠지고 냄새도 안 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름때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굳어져서 결국 배수구가 막히게 됩니다. 그때서야 평소에 관리를 좀 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게 되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잘못된 지방들이 조금씩 혈관 벽에 달라붙어 쌓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혈액순환도 문제없고 몸도 멀쩡하죠. 하지만 수년,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지방 덩어리들이 혈관을 점점 좁히고 막기 시작합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75세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시더니 병원에 가보니 뇌경색 초기 증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평소 식습관을 바꾸라고 하시면서 특히 기름 섭취에 신경 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드시던 튀김과 과자 속 기름들이 아버님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니라 치매, 심장병, 뇌졸중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면 심장병이 생기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혈관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기름 한 방울에서 비롯된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평소 기름 섭취를 바꾸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튀김이나 과자 같은 건 줄이고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걸 더 드시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약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기름을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지방을 선택한다면 이런 무서운 질병들로부터 우리 몸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거든요. 좋은 지방을 꾸준히 섭취하면 막혔던 혈관도 다시 뚫릴 수 있고 딱딱해진 혈관벽도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지방이 우리 몸을 망치는 나쁜 지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나쁜 지방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나쁜 지방이 바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음식들로 설명해드리면 금세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과자 봉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그 맛의 비밀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튀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맛있고 고소하지만 이 지방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고 피가 잘 안 통하게 만듭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같은 것들 말이죠. 처음 한 입 베어물 때의 그 바삭함과 고소함 정말 맛있습니다. 마가린도 그래요. 빵에 발라 먹으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죠. 그런데 바로 이 맛있는 음식들 속에 우리 혈관을 망치는 독이 숨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원래 자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식품 회사들이 오래 보관하고 맛을 좋게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지방이에요. 이 지방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혈관 벽에 딱딱하게 달라붙어서 혈관을 굳게 만듭니다. 마치 깨끗해야 할 수도관 안에 찐득한 기름이 붙어서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시멘트가 굳으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한 영양사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쁜 지방은 마치 도둑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맛있고 좋아 보이지만 몰래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 무섭습니다. 포화지방도 비슷합니다. 기름진 고기나 버터, 치즈 같은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들도 적당히 드시면 문제 없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아들이 회사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40대인데 벌써 그런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알고 보니 야근할 때마다 치킨이나 피자 같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끼니를 대충 때우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나쁜 지방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자 한 개, 튀김 한 조각 먹는다고 해서 바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인 것들이 몇 년, 몇십 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값싼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들은 과자, 튀김, 마가린, 값싼 패스트푸드 속에 숨어 있죠. 제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런 나쁜 지방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맛은 좋지만 우리 건강에는 정말 해로운 것들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몸이 정직하더라고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바로 몸이 반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거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음식을 선택할 때 훨씬 더 신경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음식을 선택하실 때 이런 점들을 꼭 고려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몇 년 후에는 분명히 그 차이를 실감하실 거예요. 나쁜 지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도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지방들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혈관 속 기름기를 씻어내고 기억력을 지켜주며 염증까지 줄여줍니다. 즉, 혈관을 청소해주는 집안의 베테랑 청소부 같은 존재예요. 대표적인 것이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 방산입니다. 여러분도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좋은지는 정확히 모르셨죠? 올리브유의 불포화지 방사는 혈관 벽에 붙어 있던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서 간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청소부가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처럼요. 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혈관 속 염증은 마치 길 위에 움푹 패인 곳과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움푹 패인 곳에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지방은 그런 움푹 패인 곳을 매끄럽게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보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줍니다. 견과류도 훌륭한 지방 공급원이에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것들 말이죠.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줘요. 우선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상처가 나고 그 상처 부위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쉬워져요.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미리 방지해주는 거죠. 또한 기억력 향상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이에요. 충분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70대 어머님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걱정이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생선 냄새 때문에 싫어하셨는데 간장에 졸여서 드리거나 구워서 드리니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 지나니까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지시고 혈압도 안정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뛰어나죠.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줘요. 혈전이라는 것은 피가 덩어리져서 혈관을 막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뇌혈관에서 생기면 뇌졸중, 심장혈관에서 생기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생선을 많이 드시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생선을 드시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고등어, 삼치, 연어 이런 것들로 말이죠.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지방들을 챙기는 겁니다. 약을 먹거나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죠. 매일 조금씩만 신경 써서 드셔도 몇 년 후에는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지방들도 적당히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거든요. 특히 견과류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이런 좋은 지방들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을 아예 끊는 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아예 끊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름이 나쁘다고 하니까 아예 안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지방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거든요.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첫 번째로 튀김 대신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기입니다. 생선을 예로 들면 생선가스나 생선튀김보다는 구운 생선이나 생선찜이 훨씬 건강합니다. 똑같은 생선이지만 조리법만 바꿔도 나쁜 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치킨보다는 닭가슴살 구이, 돈가스보다는 수육이나 보쌈이 좋겠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튀김이 그리워서 힘들었는데 찜이나 구이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담백한 맛이 더 좋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것보다는 담백한 게 입에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콩기름 대신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활용하기입니다. 평소에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를 쓰고 계셨다면 올리브유나 참기름, 들기름으로 바꿔보세요. 물론 가격이 좀 더 비싸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샐러드를 드실 때는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시면 좋아요. 야채의 비타민 흡수도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평생 콩기름만 써오다가 올리브유로 바꿨는데 처음에는 향이 좀 낯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써보니까 오히려 음식 맛이 더 깔끔하고 좋아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 챙기기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을 정기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생선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은 의외로 저렴해요. 게다가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도 많이 들어있으니 일석이조죠.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고등어 구이를 해서 드시는데 몇 달 지나니까 혈압이 많이 안정되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생선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자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견과류는 하루 한 줌만, 과하면 칼로리 폭탄이라는 점입니다. 과자나 사탕 대신 아몬드나 호두를 드셔보세요. 하루에 한 줌, 대략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서 살이 찔 수 있어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많지만 칼로리도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실수담을 들려주셨어요.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봉지씩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몇 달 만에 체중이 5kg나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견과류도 적당히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그릇에 한 줌만 덜어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로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라면, 과자, 빵, 케이크 같은 가공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손자가 놀러 오면 과자를 많이 사다 놓으셨는데 본인도 모르게 같이 드시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자꾸 무거워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준비해 놓으시니까 손자도 좋아하고 본인 건강에도 좋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올바른 기름 보관법과 사용법입니다.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도 잘못 보관하면 산화되어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중간 불에서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팁을 알려주셨어요. 올리브유를 샐러드에만 쓰시다가 나물 무칠 때도 써보니까 맛이 훨씬 좋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기름과 올리브유를 반반씩 섞어서 쓰시니까 고소한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고 기억력도 더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름은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평생을 지켜주는 약이 될 수도 있죠. 집안 배수구처럼 막히기 전에 관리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지금 바꿔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몇 살이든지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 기름을 바꿔보세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기름을 바꿔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기억력도 좀 더 선명해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내 혈관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좋은 지방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멀리하고 올리브유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을, 과자보다는 견과류를 선택하시고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